기름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획기적인 신발. 산업의 패러다임마저 바꾸고 있는 국내 신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스토리가 밝혀지고 창의력과 도전 정신, 획기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젊은 벤처기업을 찾아갑니다. 겨울철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끄럼 사고. 물기 많은 욕실이나 작업장도 미끄럼 사고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줄이고 싶어서 신발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신발을 만들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국내에선 점점 시들어가는 신발 산업에 숨통을 불어넣고 있는 이곳. 첨단 세라믹 소재로 신발에 사활을 걸었다는 나노텍 세라믹스다. 지금 그들이 꿈꾸는 창조 경제를 만나본다. 부산의 한 수산 가공 공장. 고등어를 먹기 좋게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해동 작업과 동시에 창자와 잔비늘까지 제거하려면 작업장의 청결은 필수. 그러다 보니 수시로 물을 끼얹고 또 뿌려야만 한다. 이렇듯 물 마를 날이 없는 작업장은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물을 항상 많이 만지기 때문에 바닥에 항상 물이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넘어지죠. 그런데 최근 이 작업장에선 안전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작업의 특성상 장화를 신어야만 했는데 바로 그 장화를 모두 교체한 다음부터였다고. 실제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는 근로자 수는 하루 평균 260명.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이 뒤따른 데는 미끄럼 사고도 한몫하고 있다. 청소, 경비 노동자 7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아프거나 다치는 이유로 미끄럼 사고를 꼽는 사람이 200여 명이나 됐던 것. 그렇다면 과연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작업자들을 마음 놓게 했던 이 신발에는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 걸까? 부산의 한 벤처 중소기업 나노텍 세라믹스. 이곳에서는 산업재해의 요인 중 하나인 미끄럼 안전사고에 대비할 기능성 신발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핑크 색깔.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가정재해, 미끄러짐에 의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테스트를 직접 시연해 보기로 했다. 위쪽에서 기름이 쏟아지고 있는 이 기구는 45도의 경사진 미끄럼틀이다. 보통의 경우 저것을 그냥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난간에 겨우 의지한 채 몇 발짝 올라서지만 이내 미끄러지고 만다. 그렇다면 세라믹 기술을 이용했다는 나노텍 세라믹스의 개발품은 어떨까? 바닥 전체를 감싸며 흘러내리는 기름. 이 위험천만한 경사면을 개발진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게다가 좀 전과 달리 난간을 잡았던 손마저 놓은 채였다. 발걸음을 신중하게 옮기는 가운데 이번에는 슬리퍼가 아닌 장화를 신고 같은 실험을 시도해봤다. 동일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 신발들은 기름이 흐르는 경사면에서 한결같이 마찰력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고무하고 이제 혼합을 시켰죠. 그래서 마찰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본 놀라운 기능성 신발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책임지고 있는 정상욱 대표. 대학 시절 재료공학을 전공한 그는 언제나 소재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건축자재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국내에선 재료 분야의 기술이 예상외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데 그 국내 재료 그 기술 수준은 어찌 보면은 그 각 분야로 본다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응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법을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융합을 많이 해봤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얼마나 이제 창의적으로 융합을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공학은 공업재료의 성질과 구조, 이 상호 간의 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융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정상욱 대표는 국내 재료 융합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틀에 박히지 않은 연구를 계속했다. 그런데 유독 세라믹 소재만큼은 기술과 상관없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세라믹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됐다는데, 네, 세라믹 소재는 산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정부 그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의 우주항공, 초전도체 이런 부분도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라든지 또 의료용 소재로서도 세라믹 소재는 향후 발전 방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첨단 세라믹 소재는 전자, 의료, 에너지는 물론 환경과 우주 분야까지 차세대 산업의 무궁무진한 응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은 일찌감치 미래 산업 동력으로 세라믹 소재의 원천 기술을 손꼽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엔 대기업이 나노 입자 기술을 응용한 원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라믹 부품에만 집중하는 데다가 연구에 필요한 장비가 대부분 고가의 수입품이다 보니 중소기업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난 2009년 국내 주요 세라믹 업체 1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개사에 필요한 설비 투자비는 평균 53억 원에 달했다. 국내 세라믹 업계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노텍 세라믹스는 그런 속에서도 세라믹의 가능성을 알고 과감한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다. 회사에서는 세라믹 소재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년마다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노텍 세라믹스는 지난 5년간 개발한 세라믹 소재를 신발에 적용시켜 미끄러지지 않는 기술을 탄생시켰다. 과연 어떤 기술이었을까? 먼저 일반적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신발을 살펴보자. 대부분 바닥의 문양을 달리 디자인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밑창이 닳게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문양도 지워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잃게 되고 만다. 표면 적재면과 최대한 빨리 밀착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형태가 안 무너지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되어야 밀착이 되고 그 이후로 안 미끄러집니다. 만약 밀착이 안 되면은 떠 있으면 항상 미끄러지죠. 바로 미끄러지죠. 근데 지면과 바로 밀착이 되면은 안 미끄러집니다. 그게 그 조각의 구조입니다. 나노텍 세라믹스에서 개발한 기능성 장화 역시 밑창에 일정한 패턴을 넣었다. 기존의 수많은 문양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피하면서도 밑창의 미끄럼 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필요했다는데, 기존 선발주의 업체들 이미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모양이 되어 있어. 그 특허를 저촉을 안 하면서 우리 고유의 어떤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극히 제한된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건 거기가 독창적인 저희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양이 모두 사라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일부러 신발의 밑창을 마모시켜 문양을 지워봤다.
군데군데 문양이 뭉개진 모습. 미끄러운 세탁 세제로 뒤덮인 실험기기 위에서 먼저 정상적인 신발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일종의 장력 테스트. 줄을 잡아당기며 그 힘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보니 상체가 뒤로 쏠릴 정도로 힘이 들어간다. 이번엔 밑창이 마모된 신발을 신고 도전해볼 차례. 밑창이 닳아 없어졌는데도 미끄럼 방지 기능을 유지하며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두 장력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 문양 설계는 일시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 이들의 핵심 기술은 따로 있었던 것. 우리가 흔히 눈이나 빙판길에서 연탄재나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 방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고무에 세라믹을 배합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닳아도 밑바닥이 좀 닳아도 그 미끄럼 방지 성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다 세라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 눈길 위에 모래를 뿌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로 그 원리를 신발에 적용시켰다는 것. 핵심은 세라믹 파우더였다. 나노 크기의 돌가루를 밑창의 고무 속에 삽입시킨 것인데 고무와 돌가루 덕분에 전혀 다른 성질의 두 물질이 완전 결합 상태로 합성됐다. 이는 최소한의 표면적으로 최대한의 마찰력을 일으키기 위해 고무의 성질과 세라믹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고무와 파우더를 어떤 방법으로 섞을 수 있었을까? 세라믹과 고무는 이질 재료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에다가 반응기를 붙여서 고무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게끔 하는 게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비율 찾는 것은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 이하 많은 우리 식구들이 숱하게 한 실험을 해서 그 황금 비율을 찾았습니다.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밑창의 소재 자체를 미끄럼에 강한 성질로 만들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시도했다는 정상옥 대표. 세라믹 파우더의 입자를 가장 잘게 부수고 그런 입자를 크기별로 골라내고 거기에 고무와 세라믹을 화학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결합시키는 등의 많은 기술이 필요했다고. 결국 밑창이 아무리 마모돼도 소재 전체를 감싸는 세라믹 파우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름바닥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나노텍 세라믹스의 이러한 세라믹 분체 기술은 독창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관심만 가질 뿐 불가능한 기술이라며 정작 계약은 하지 않았던 것. 고심 끝에 정상옥 대표는 해외 전시에 직접 나서기로 한다. Non-slip, non-slip, perfect non-slip. Hi, it's non-slip shoes. 지난번 전시회 때 나노텍 세라믹스의 신발을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근데 이 팜플렛은 사실은 이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프랑스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한참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낯이 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했는데 그 북에서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저 독일에 가서 뿌렸던 팜플렛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놓는 게 결국은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더 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나노텍 세라믹스는 현재 멕시코, 호주, 일본, 중국 등의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밑창과 그 소재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서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을 전면에 앞세워 마케팅을 한 결과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 아웃도어의 기능성 신발에도 나노텍 세라믹스의 밑창이 납품되고 있다. 그런데 정상욱 대표는 세라믹 분체 기술을 그 많은 산업 분야 중 왜 하필 신발에 적용시켰을까? 거기엔 차마 떠올리기도 힘든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할머니께서 욕실에서 넘어져서 운명을 달리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뭐 보통 세제나 기름은 당연히 미끄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 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안 미끄러지는 이런 신발을 만들게 되면은 참 좋겠다, 사업성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개발에 착수를 했죠. 어렵게 시작한 기술 개발은 5년이라는 긴 시간과 3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동반해야 할 만큼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노텍 세라믹스는 2013년에 매출액만 100억 고지를 찍은 당당한 중소기업이 됐다. 정상욱 대표는 13년 전 세라믹 소재를 연구하는 작은 벤처 연구실로 시작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그의 사무실엔 온갖 자료와 실험 장비들이 가득하다. 안 돼 하는 거,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돼,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항상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기름에 당연히 미끄러져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 괜찮겠네? 그럼 거기에 모든 기술적 역량을 넣어서 안 미끄러지게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이 안 하는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해외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시장을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아웃솔이 생산되고 있는 공장. 국내에서는 드문 신발 생산 라인을 나노텍 세라믹스는 3군데나 운영하고 있다. 정상욱 대표는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 즉 창의적인 기술을 고민하는 게 엔지니어의 기본 자세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그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세라믹 분체 기술을 접목한 이 획기적인 아웃솔은 신발의 공정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일반적인 신발 공정보다 2단계나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접착 계면을 갈아줍니다. 계면이 넓어지게 하는 부분이죠. 그 위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프라이머를 한번 더 도포를 해주고 그 위에 접착제를 바르게 됩니다. 결국 그런 부분은 화학적으로 결합을 결속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세라믹의 표면 개질 기술을 이용해서 접착제하고 상용성을 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런 제조 공정을 빼게 됐습니다. 통상 신발의 아랫바닥에는 약 17장의 각종 합성 섬유와 고무가 깔려 있다. 그렇다 보니 접착을 닿는 부위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야 접합이 수월한데, 이를 위해 잔여물을 제거하는 버핑과 접착 강화제를 붙이는 프라이머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노텍 세라믹스의 밑창은 그 과정이 없어도 될 만큼 표면이 말끔하게 지켜나오기 때문에 위 두 공정이 생략된다. 공정을 2단계나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또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접착 기술이다. 직접 개발한 마이크로 접합제가 한 번 붙으면 강제로도 떼기 힘들 만큼 강력한 접착력을 갖는 것이다. 자체 기술의 밑창 그리고 접합제, 이 둘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 세라믹 표면에 접착제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반응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라믹 분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접착제를 만나게 되면은 내 친구 왔나 할 정도로 반응성이 아주 높게 이렇게 활성화시켜놨죠. 그런 기술이 저희들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국내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신발업체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의 OEM 방식을 선택한다. 하지만 공정 과정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줄고 마침내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성욱 대표의 창의적인 기술이 신발업계의 패러다임마저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술을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기술을 뛰어넘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누군가는 생각만으로 그쳤을 때 그것을 수천 번 실험했고 그 곡절만큼 좌절한 것이 결국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탄생시켰다. 그 왜라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런 의문점에 꼬리를 물면은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되면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그 집행력이 오늘 나노텍 세라믹스가 창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노텍 세라믹스의 창조 경제는 새로운 창의력 그리고 실천이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결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핵심. 그 원동력으로 벤처기업이 꼽히고 있다. 창의력과 혁신, 도전으로 탄생한 작은 기업들이 성장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 때문인데 거침없는 도전의식과 그들만의 기술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젊은 벤처기업을 찾아간다. 이곳은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 미술 수업이 한창이다. 아까 선생님이 미리 정해준 것처럼 다인이는 보라색, 유진이는 파랑색, 진이는 초록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업 풍경과는 달리 교사는 전자칠판을,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형 교육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교실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적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이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산타 할아버지라고 썼네요. 그렇죠? 스마트 교실 환경과 기존의 수업 환경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과 교사 간의 양방향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사가 전자칠판에 판서를 하면 그 내용은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좀 더 지켜보자.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계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 이를 태블릿 PC의 카메라로 찍거나 이미지를 합성하기도 하는 등 수업은 창의적이면서도 자유롭게 진행된다. 이제 한 명만 보내면 되겠어요. 학생들 각자의 수업 과제물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가지고 우선 G를 A는 친구들을 표현한 거고요. 다음 유진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것은 눈사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자칠판, 태블릿 PC, 근거리 통신망으로 구현되는 양방향 수업의 스마트 교실. 교사와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예전에는 TV만 보고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공유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모듬학습이나 협동학습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하려면 이제 교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풍부하고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학생들이 공유하고 협업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형 교육 환경인 스마트 교실을 구현하는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제1호 연구기업으로 설립된 한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카이스트의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을 기반으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아이디어를 카이스트 당국이 인정해 주어서 카이스트가 기술과 브랜드를 공급하고 20대 청년은 추진력과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 아이디어 기획력을 바탕으로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후 2년, 김성진 대표는 놀라울 만한 성과들을 내놓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과 IT 기술을 접목해 구현해낸 스마트 교실은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169개 학교에 도입됐고 몽골, 터키 등 해외 7개 나라에도 수출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교육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 터치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터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전 용량 터치라는 것인데요. 사람의 정전 용량 터치 기술이란 기판에서 나오는 미미한 전류와 인체에서 나오는 정전기를 이용한 터치 센서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멀티 터치 포인트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처럼 가벼운 터치만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터치 기반의 스크린 기술은 테이블 형태로 구현되어 차별성을 두었는데 풀 HD 대형 화면으로 화려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전 용량 터치 스크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동시에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를 비롯해 병원, 은행, 매장 등에서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저희 터치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터치할 수 있다. 그것도 슈퍼컴퓨터 없이도 단일 컨트롤러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이 터치 탭을 통해서 충분하게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대화면 정전 용량 터치 스크린이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고사양의 서버급 PC 없이 일반 PC만으로도 구동될 수 있는 것은 자체 개발한 노이즈 필터링 기술과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형 사이즈인 46인치, 65인치, 100인치까지도 저희가 적용이 가능한데요. 기존의 터치는 눈이나 비가 오거나 혹은 빛에 약해서 터치가 잘 작동이 안 됐던 반면에 저희는 약 10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정전 용량 터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저해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터치를 하든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이 동시에 터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 그게 바로 특징점입니다. 그동안 대화면 정전 용량 터치 스크린은 특정한 글로벌 기업이 독점해왔고 그마저도 46인치가 최대였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최대 100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터치 스크린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최대 100인치까지 다중 무한 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터치 컨트롤러. 이곳에서 생산하는 대화면 정전 용량 터치 스크린의 핵심 기술이기도 한데 지금은 컨트롤 보드에서 터치 컨트롤러가 터치 동작을 잘 읽어내는지 점검 중이다. 일반적으로 센서가 출력이 가이드라인 쪽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이 패스가 된다고 하면 중앙 부분은 패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향에서 터치를 시도해 터치 컨트롤러의 성능을 꼼꼼히 점검한다. 이곳은 또 다른 테스트 현장. 정전 용량 터치 스크린이 판매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패널 테스트를 하는 곳으로 기존의 테스트 방법과 달리 인증 기준에 맞게 표준화된 장비로 패널의 터치 성능을 최종 점검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65인치 대화면 터치 스크린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어 어느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터치 스크린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스마트 교실.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진 기술이 있는데
빔 프로젝터나 TV 모니터 등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환경에 부착만 해도 터치 기능이 가능해지는 터치바 기술이다. 터치바 기술은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가 터치 영역 내에서 사용자의 터치를 감지해 판서 내용을 모니터에 표시하는 원리로 구현된다. 특히 터치바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환경에 부착만 해도 터치 스크린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데, TV 모니터에 터치바를 설치하자 터치가 가능한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터치바 기술은 고가의 대형 터치 스크린이나 전자칠판 없이도 스마트 교실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교실의 보급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통신 인프라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루어질 수 있어 섬이나 산간 오지 등에서도 소외 없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IT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실. 교사와 학생 간의 화면 공유 기능부터 손쉬운 검색 기능, 그리기 힘든 도형이나 선을 반듯하게 바로잡아주는 도형 인식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들은 수업 진행을 원활히 해준다. 이 같은 기술과 함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은 교육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요. 서로 교육자를 전송하고 교환할 수도 있고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 혹은 한국 학생과 미국 교수님들 간에도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저희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처음으로 만든 U자형 센서입니다. 스마트 교실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이곳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안경으로 터치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화시킨 것이고. 이곳 기술을 직접 보기 위해 이라크 전 부통령이 방문했다. 이런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듦으로써 사람 없이도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사해 줍니다. 기업 내 곳곳을 방문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김성진 대표의 설명을 듣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도 방문해 많은 관심을 보였던 대화면 정전 용량 터치 스크린에는 이라크 전 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며 놀라워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의 관심 속에서 김성진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으로 세계 시장에 우뚝 설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협약 그리고 진행 중인 내용을 합치면 수천만 분인데, 앞으로 다른 해외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한국에 만든 기술 그리고 한류 바람을 태워서 한국의 기술을 수출하는 데, 그리고 교육을 수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 IT 기술의 접목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인 스마트 교실을 개발한 패기 넘치는 벤처기업. 머지않아 세계 교육 시장을 선도할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대학가 주변의 쓰레기통. 이용자가 많다 보니 쓰레기가 꽉 차다 못해 넘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똑똑한 쓰레기통이 등장했다. 태양광을 이용해 스스로 쓰레기를 압축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국내 한 벤처기업이 탄생시킨 신개념 쓰레기통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정에 설치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일반적인 쓰레기통과 달리 깜빡이는 센서 등을 통해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쓰레기의 양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리고 쓰레기의 양이 일정량 이상 차게 되면 기계적인 힘이 작동해 쓰레기를 압축하고 부피가 줄어든 만큼 다시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다. 이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으로부터 얻어진다. 이 쓰레기통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모아주게 되고요. 모아준 에너지를 통해서 실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고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쓰레기를 압축해주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압축을 통해서 실제 용량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축을 통해서도 더 이상 쓰레기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수거업체에 자동으로 수거 정보가 전달돼 쓰레기가 넘치는 일이 없다. 넘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쓰레기통을 본 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미화원분들이 주말에는 안 계시니까 쓰레기가 항상 넘쳤었는데 그 이후로는 쓰레기통이 넘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 뭐 설치된 지 좀 본 지는 꽤 된 것 같다. 아직 시범 사업 중이라 국내에서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만 볼 수 있지만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의 사업화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끼면 위험하네. 바로 이곳이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2년 전 20대 청년 창업가들이 의기투합해 문을 연 곳이다. 아직 초창기 기업 중에 하나고 해외용 모델이 나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영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라는 제품을 기준으로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처음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친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창조경제형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현재 주문 제작을 통해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 제품 개발자가 직접 참여한다. 태양광 패널을 조립 중인 제품 개발자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작동되는지 직접 들어보자.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햇빛을 받아서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이 컨트롤 박스라는 곳에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터리로 이제 충전을 하고요. 그 축적된 그 전기 에너지를 이 메인보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일정량 차게 되면은 센서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되고, 그 감지된 센서를 통해서 쓰레기를 계속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기존의 쓰레기통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본 화면이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도록 쓰레기를 투입한 다음 압축하고 다시 쓰레기를 투입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기존 쓰레기통이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3배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의 기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지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종합적인 폐기물 수거 관리 솔루션 기술로 이어진다. 와이파이망이나 3G망을 이용해 각 지역의 쓰레기 포화율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압축과 그 횟수, 에러 정보, 수거 필요 시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됐다. 이 지역들이 얼마만큼 쓰레기들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수거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을 먼저 나가야 되는지 또는 다른 지역을 먼저 나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통한 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센서를 통한 압축기 모듈과 압축 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통신 모듈로 완성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여기에 눈길을 끄는 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M2M 시스템이다. 머신 투 머신의 준말인데 이제 기계와 기계 간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통이 알아서 자동으로 압축을 시키고 그 정보를 전달해줘서 저희 서버로 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라서 M2M 통신이 이제 굉장히 요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을 개발한 젊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길가 쓰레기통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동안 수없이 그려온 쓰레기통의 도면에서 그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 사용자는 물론
쓰레기 수거 관리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구조를 여러 번 바꾸기도 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깊었다.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됐던 문제는 이 30W짜리 패널을 이용해서 400에서 500kg 힘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또 통신도 해야 되고 뭐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흐린 날에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됐던 일은 제한된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인 구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짜고. 하신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저희 쪽에랑 바로 이제 연관이 있어서 연락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권순범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해왔는데 본격적인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분류가 디스트리뷰터가 없으면은 정기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거나 더 나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기도 한다. 특별히 말하는 곳이 있냐고 그러니까 프랑스 갔을 때 사실은 프랑스 시내에 깔려 있는 이 더미를 원래 최근의 아이디어 회의는 해외 시장 개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쓰레기통 이름만 나오고 실제적인 데이터는 더미 데이터. 특히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쓰레기 수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건비가 높고 쓰레기 관리 지역이 넓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 첫 번째 저희 파트너십 맺은 나라는 호주고요. 호주에서 쓰레기 수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랑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좀 입증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는 일단 제일 큰 회사,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정받는 회사가 되는 게 1차적인 단계적인 목표고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길가의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던 한 청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창업 아이템으로까지 이어진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지금의 노력과 열정이 계속된다면 세계 시장의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남다른 창의력, 거침없는 도전의식,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등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젊은 벤처기업인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꽃피울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윤춘양 씨가 올려주셨는데요. 눈 오는 날 도로 결빙을 막아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일직선으로 향해 있는 자동차 배기구를 눈 오는 날은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설계. 뜨거운 매연이 배출되면서 도로 위에 쌓인 눈을 녹일 수 있다는 건데요. 눈길 자동차 사고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오민석 씨가 올려주신 아이디어로 도로 위 교통 신호 체계를 바꿔 교통 체증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청색등 신호가 끝나가기 10초 전부터 청색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깜빡이면서 황색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운전자들의 무리한 주행을 막아줘 교차로의 꼬리물기나 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디어는 명창민 씨가 올려주셨는데요. 육아 생활 중 떠오른 아이디어 유아용 컵이라고 합니다. 3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이제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를 이제 아기 컵에다가 제가 부어줘요.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그거를 먹긴 먹는데 아기가 힘이 없다 보니까는 자꾸 쏟게 되더라고요. 보통 컵의 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위쪽의 공간이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힘이 약한 아이들은 비교적 잡기 편한 손잡이의 아래쪽을 잡기 마련인데요. 컵을 든 상태에서 컵 안에 내용물을 부을 경우 무게를 이기지 못해 쏟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창민 씨가 제안한 쏟지 않는 유아용 컵. 기존의 손잡이 모양을 뒤집으면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 힘은 덜 들이고 내용물이 쏟아지는 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쏟지 않는 유아용 컵을 제안한 명창민 씨의 평소 아이디어 발상법이 궁금합니다. 사소한 어떤 불편한 점들을 부딪혔을 때 그거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그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